나를 닮은 물건 하나, 당신은 무엇을 남기셨나요? 며칠 전 오래된 찬장을 정리하다 깊은 구석에서 작은 찻잔 하나를 발견했어요. 아마 15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손잡이는 약간 깨져 있고 표면엔 미세한 금이 잔뜩 퍼져 있었죠. 버릴까 고민하다 손에 들고 보니 이상하게도 그 순간 그 찻잔이 꼭 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월을 지나 조금씩 깨지고 금가고 그래도 여전히 따뜻한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존재. 50대가 되며 문득 지나온 삶을 돌아보게 돼요. 바쁘게 일하고 가족을 챙기고 하루하루를 채우며 달려왔죠. 이제 아이들도 커서 독립했고 천천히 퇴직을 생각하면서 시간이 조금씩 내게로 돌아왔어요. 그러다 낡은 물건 하나를 마주하면 마음이 멈춥니다. 그 물건이 내 삶의 일부를 말해주는 것 같아서요. 장자는 진짜 삶은 남겨진 자취로 이어진다 했죠. 그는 물건이나 말이 아니라 그것에 담긴 흔적이 삶을 말한다고 봤어요. 이 영상은 그 찻잔에서 시작됐어요. 물건에 담긴 기억과 존재의 흔적, 그리고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유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당신을 닮은 물건 하나쯤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물건을 정리하며 버릴까 말까 고민해요. 새 것이면 쉽게 버리지만 오래될수록 망설이게 되죠. 그 안에는 물건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더라고요. 그 찻잔을 들고 조용히 앉아 있으니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어요. 신혼 때 주말마다 남편과 함께 커피 마시던 아침, 아이들이 어릴 때 밤늦게까지 일 마치고 차 한 잔으로 피로를 달래던 순간, 눈 오는 날 창밖을 보며 손을 녹이던 시간. 심리학자 칼 융은 물건은 우리의 무의식을 반영한다고 했어요. 그는 우리가 물건에 감정을 투영하며 그게 우리의 삶을 기록한다고 봤죠. 찻잔을 보니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떠올랐어요. 바쁘게 살았던 날, 지쳤던 밤, 그래도 따뜻함을 잃지 않으려 했던 순간들. 50대에 접어들며 물건을 정리할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어요. 버리면 그 기억도 사라질까봐 두려워지죠. 세네카는 시간은 우리가 가진 유일한 재산이라 했어요. 그는 지나간 시간조차 소중하다고 봤죠. 최근 오래된 서랍을 열다가 낡은 시계를 꺼냈어요. 멈춘 시계였지만 그걸 보며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아침마다 바빴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그 재산이 물건에 담겨 있다면 그건 단순한 물체가 아니라 삶의 조각이에요. 당신도 그런 물건 하나쯤 있지 않나요? 누구에게나 그런 물건 하나쯤은 있어요. 낡은 앞치마, 바랜 스케치북, 이름이 지워진 공책, 손때 묻은 반지, 바늘 자국 많은 바느질 바구니. 그 물건들은 다 말해줍니다. 당신은 이런 삶을 살아왔다고. 며칠 전 아이가 부모님한테 제일 아끼는 물건이 뭐야? 물었어요. 한참 망설이다 바느질 상자를 꺼내 보여줬죠. 아이들 옷 수선하던 작은 가위, 밤새 학교 가방 꿰매던 낡은 실. 그 안에는 내가 가족을 위해 살아온 모든 순간이 담겨 있었어요. 소크라테스는 진리는 스스로를 아는 데 있다 했죠. 그는 물건이나 대화가 우리를 드러낸다고 봤어요. 그 바느질 상자는 내 삶의 진실을 말해줬어요. 지치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았던 시간들. 50대가 되며 아이들이 떠난 집에서 그 물건을 꺼내면 위로가 돼요. 그 물건이 나를 기억해줘요. 세네카는 삶은 우리가 어떻게 채우느냐로 의미가 생긴다 했어요. 그는 작은 순간이 쌓여 삶을 만든다고 봤죠. 얼마 전 오래된 펜을 발견했어요. 회사에서 밤늦게 보고서 쓰던 시절의 펜이었죠. 그걸 보니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떠올랐어요. 당신에게도 그런 물건이 있나요? 그걸 꺼내면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나요? 물건은 존재의 흔적이에요. 장자는 진짜 삶은 말을 통해 기억되지 않고 남겨진 자취로 이어진다 했죠. 그는 물건이나 행동이 우리의 삶을 말한다고 봤어요. 우리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누군가는 그 물건을 통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느낍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 그분의 낡은 요리책을 발견했어요. 양념 자국, 반으로 접힌 페이지, 연필로 적힌 간 조금 줄이기 메모. 그 순간 어머니가 어떻게 가족을 위해 요리하고 생각하고 조심스러워했는지 모두 느낄 수 있었어요. 심리학자 칼 융은 물건은 우리의 그림자라 했어요. 그는 물건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감정과 기억을 담는다고 봤죠. 요리책은 어머니의 손길, 사랑, 삶의 흔적이 담긴 그림자였어요. 물건은 언어가 없지만 감정을 품고 있어요. 그 감정은 시간이 지나도 낡지 않죠. 50대에 접어들며 내가 남길 물건이 무엇일지 생각하게 돼요. 퇴직 후 한가한 날이나 아직 바쁘게 일하며 내가 살아온 흔적이 어디에 남을지 궁금해져요. 세네카는 시간을 자신에게 돌려주라 했어요. 그는 물건이 그 시간을 증거로 남긴다고 봤죠. 최근 어머니의 오래된 송화울을 발견했어요. 그걸 보며 어머니의 손길을 떠올렸고 나도 그런 흔적을 남기고 싶어졌어요. 당신을 닮은 물건은 어떤 이야기를 말해줄까요?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물건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사치스럽지 않아도 좋아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를 닮은 내 삶이 고스란히 묻은 물건 하나. 그게 곧 내가 살아온 증거이자 가장 깊은 유산일지 모릅니다. 최근 한가한 밤 그 찻잔을 다시 꺼내며 생각했어요. 이 잔을 남기고 싶다고. 깨지고 금 같지만 신혼 때 주말마다 남편과 함께 커피 마시던 아침에 따뜻한 순간들이 담겨 있으니까요. 장자는 작은 흔적이 큰 의미를 만든다 했죠. 그는 물건이 화려할 필요 없이 그 안에 담긴 삶이 중요하다고 봤어요. 어떤 이는 낡은 붓을, 어떤 이는 글이 적힌 노트를, 어떤 이는 오래된 앞치마를 남기겠죠. 그 물건을 꺼낸 순간 누군가가 이거 부모님이 아끼던 거야? 이걸 보면 꼭 그 사람 생각이 나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한마디면 충분해요. 50대에 접어들며 내가 남길 물건 하나를 떠올리게 돼요. 나를 닮은 물건이 무엇일지 고민해봤어요. 소크라테스는 스스로를 아는 것이 삶의 시작이라 했죠. 그는 물건이 우리를 드러낸다고 봤어요. 얼마 전 오래된 만년필을 꺼냈어요. 회사에서 치열했던 날 가족에게 편지 쓰던 순간이 담긴 펜이었죠. 그걸 남기고 싶었어요. 당신은 어떤 물건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그 물건이 당신의 이야기를 말해줄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하지만 물건 하나가 우리의 기억과 존재를 품고 남는다면 그건 아름다운 유산이 될 거예요. 한가한 날 그 찻잔을 다시 꺼내봤어요. 내가 남기고 싶은 건 물건 자체보다 그 안에 담긴 따뜻한 순간들이었어요. 장자는 삶은 자취로 이어진다 했고 세네카는 깊이로 채워진 삶을 말했죠. 그 흐름 속에서 나를 닮은 물건을 남기고 싶어요. 오늘의 사색의 등불 한마디는 당신이 떠난 뒤에도 누군가가 당신의 물건을 조심히 꺼낸다면 당신은 여전히 그 사람의 삶 속에 살아있는 것이다 입니다. 당신을 닮은 물건 하나쯤 있으신가요? 지금 그 물건을 꺼내 한번 바라보세요. 그 안에 담긴 당신의 이야기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사색의 등불이 늘 함께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당신이 간직하고 있는 나를 닮은 물건 하나를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를 기다릴게요.